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빈 상가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시 2012년 출범 이후 인구 38만을 돌파하며 전국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대한민국 행정수도입니다. KTX로 서울까지 70분, 최첨단 인프라,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이 질비한 안정적 수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024년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 전국 평균 12.7%의 거의 2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소규모 상가도 8.4%로 전국 2위. 세종시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상가 공실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한 언론이 세종시 대평동 상가 건물 1층 38개 점포를 전수조사한 결과 26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역시 8.4%의 공실률입니다. 전국 평균의 5배가 넘습니다. 세종시 전체 상가 19,589개 중 얼마나 비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3배 늘었는데 가게는 8배 늘었다. 이 모순적 상황은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흥 거북섬은 87%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 시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거북섬 46개 상가 중 공실이 3,190곳, 84%가 비어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세종시의 공실 문제는 이미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2024년 4분기 한국부동산원 발표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전국 평균 12.7%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8.4%로 대구 9%에 이어 전국 2위. 집합상가는 14.7%로 전국 평균 10.1%를 크게 웃돕니다. 세종시는 상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유형에서 전국 최악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까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행복청 표본조사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공실률 23.2%에서 2023년 4분기 15.8%로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4년 다시 24.1%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수조사 결과 실제 공실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심각한 건 임대료 하락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0.23% 하락했습니다. 소규모 상가는 0.29%, 집합상가는 무려 2.29%나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나성동과 한솔동 등에서 휴폐업 증가로 높은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장은 더 참혹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세종시 전체 상가수는 19,549개. 그런데 2022년 대비 2023년 폐업자 수가 16.6%나 증가했습니다. 일반 음식점 폐업률은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가가 비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 중인 상가마저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 변제율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합니다. 2022년 12월 대비 2024년 15.5배나 급증했습니다.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한 후 해소하지 못한 금액이 15배 이상 늘었다는 뜻입니다. 세종시 상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청사 앞은 어떨까요? 공무원들의 수요라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오전 18시 50분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어진동 식당가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실부시 정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공무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0분 동안 식당가는 북적입니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되면 마법이 풀립니다. 거리는 다시 텅 비고 식당에는 직원들만 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0시까지는 완전한 공백기입니다. 저녁 0시 이후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입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하루 매출의 80%가 점심 이 시간에 몰린다고 토로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는 시간은 단 희식. 이것이 안정적 배후 수요라 불린 정부 청사 상권의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 10만 명에서 2024년 38만 명으로 인구가 3.8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가 수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2012년 당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부동산업계 추정으로는 2003전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19,549개이니 약 610배 증가한 셈입니다. 사람은 4배도 안 늘었는데 가게는 6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세종시 주민의 역외 소비율은 41.5%로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평균 24.2%의 거의 2배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종 시민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 평일엔 대전 대형마트, 주말엔 KTX 타고 서울 강남으로 빠져나갑니다. 세종시시 관계자는 세종시민의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역의 소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세종시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었는데 가게는 비었다. 이 모순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진짜 주범을 추적합니다. 범인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세종시를 설계하고 분양한 바로 그 기관입니다. LH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상업용지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LH는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가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도시 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시설을 지으면 상가 비거주 시설을 10% 이상 지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도는 조례로 이 비율을 153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30%였다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2019년 20%로 낮췄습니다. 세종시는 어떨까요? 세종시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가 전체 세대수 대비 20% 이상인 기형적 구조를 보입니다. 참생활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 아파트에 상가가 200개 이상 들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세대당 0.2개 상가가 배정된 셈입니다. 이는 서울 강남 평균 세대당 0.01개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 세대가 20개 가게를 이용해야 공실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행사와 건설사의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조사? 없었습니다. 상권 분석? 생략됐습니다. 오직 도면상의 균형과 분양 수익만 고려됐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흥 거북성, 양주 옥정, 평택 고덕 2010년대 이후 지어진 거의 모든 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급된 상가는 얼마에 분양됐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가격을 공개합니다. 2018년 세종시 중심 상권 분양 현장. LH는 단지 내 상가를 최고가 이찰제로 공급했습니다. 최고가 이찰제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입비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LH 단지 내 상가 평균 낙찰가율은 181%였습니다. 예전가의 거의 2배 낙찰됐다는 뜻입니다. 일부 상가는 예전가 대비 287%까지 치솟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화성 동탄이 A84 블록의 한 상가는 예전가 2억 5천만 원에서 7억 1,11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무려 284%입니다. 분양가의 거의 3배에 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0년대 중반까지 신도시 상가는 대박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분당, 일산 상가를 분양받아 10년 보유한 사람은 23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종시도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10평 점포를 7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연 4% 수익률을 맞추려면 월세가 최소 230만 원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10평 점포의 현실 시세는 월 80만 철 20만 원 수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국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첫째, 적자를 감수하고 헐값에 임대한다. 둘째, 비워둔다. 대부분은 둘째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 80만 원 받는다고 월세 계약하면 그게 호가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팔 때 7억이 아니라 34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비워두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경매 시장을 보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대전지방법원 경매 기록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 비즈니스센터의 한 상가는 감정가 9억 1,100만 원에서 사회 유찰돼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1,87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의 24% 수준입니다.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1층 상가는 감정가 7억 9,800만 원에서 사회 유찰돼 1억 9천 회복 59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분양가의 24%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가 낙찰제의 저주입니다. 비싼 값에 사서 싼 값에 임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싸게 임대하면 세입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분양받은 걸까요? 2017년 세종시 상가 분양 설명회장.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양 신청자의 90% 이상이 세종시 거주자가 아닙니다. 서울, 경기, 심지어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분양 홍보 문구는 자극적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세요. 분당, 일산처럼 10년 후 3배 상승 기대.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양자의 85%가 임대 또는 재매각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15%도 향후 은퇴 후 창업을 계획했지 당장 가게를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권 형성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얻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가게를 사서 비워두는 겁니다. 세종시 상권은 처음부터 사용이 아닌 소유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투기판이 고금리 시대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2023년 이후 기준금리가 3.5%를 넘어서자 투자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7억짜리 상가를 대출받았다면 연 이자만 2,450만 원. 월세 수입은 거의 없는데 이자만 쌓여갑니다. 세종시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세종시 중심 상권 상가의 실거래가는 분양가 대비 평균 4,060%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일부는 7,0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공실과 폭락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종시 사람들은 이 상권에서 돈을 쓰지 않을까요? 세종시 주민 특성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세종 시민의 역외 소비율은 41.5%로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평균 24.2%의 거의 2배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종 시민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 세종시 주민의 60% 이상이 공무원과 그 가족입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평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야근 거의 없음, 주말은 완전한 휴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평일 저녁 역없이 이후 외식, 집에서 해 먹습니다. 주말 쇼핑, KTX 타고 서울 갑니다. 병원, 미용실, 학원 등 생활 서비스,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해결합니다. 중심 상권까지 굳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랑인 금강수변 상권입니다.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카페와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행복청 자료에 따르면 3위 생활권 대평동과 3위 생활권 보람동, 금강수변 상가 총 491호 중 2024년 10월 기준 공실률은 40%에 달합니다. 일부 구간은 75%의 공실률을 보입니다. 금강수변 상권은 철저히 계절 장사입니다. 봄, 가을, 주말에만 사람이 몰립니다.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평일은 항상 한산합니다. 연간 영업일을 계산하면 80102 정도입니다. 한 수변 카페 사장님은 말합니다. 45월 벚꽃 시즌에 1년 매출의 40%를 만듭니다. 나머지 10개월은 거의 유지비 수준이에요. 심지어 병원마저 버티지 못합니다. 2023년 세종시 중심 상권에 개원했던 대형 종합병원이 1년 만에 폐업을 검토했습니다. 이유? 환자가 없어서. 세종시 주민들은 아프면 대전 충남대병원이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갑니다. 안정적 배우 수요라던 공무원들의 지갑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종시에서 일만 하고 소비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이것이 세종시 상권 실패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제2의 세종시로 불리는 시흥 거북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2020년 개발된 이곳은 해양관광 신도시를 표방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요트 계류장, 해양 레포츠 시설 등 화려한 하드웨어가 갖춰졌습니다. 2025년 현재 거북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흥시정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거북섬 46개 상가 중 공실은 3,190곳, 공실률 84%입니다. 일부 언론조사에서는 87%까지 나왔습니다. 웨이브파크는 잘 돌아갑니다. 주말이면 서퍼들로 붐빕니다. 2021년에는 당기순이익 1,200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서는 68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손익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이용객들이 주변 상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웨이브파크는 내부의 식당과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서퍼들은 웨이브파크 안에서만 소비하고 나갑니다. 거북섬에는 상주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0,910이며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주중에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오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거북섬 건물 대부분이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입니다. 생숙은 객실당 0.5대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지만 주거시설은 세대당 1대 이상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북섬은 주말 관광객만 북적이는 공간이 됐습니다. 평일 낮 시간 거북섬 상가는 거의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사실상 휴업입니다. 한 거북섬 카페 사장님은 토로합니다. 평일에 저희 카페 오는 손님은 하루 평균 5팀도 안 돼요. 주말에는 100팀 넘게 오는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가격 폭락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자료에 따르면 거북섬 일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받은 부지가 2023년 700억 원대까지 낮춰져도 유찰됐습니다. 2025년 다시 1,400억 원의 공매에 나왔지만 주인을 찾을지 미지수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분양가 2억 2천만 원이던 시흥 MTB 웨이브파크리움 전용 25프레 대가가 현재 1억 5천만 원에 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32% 폭락입니다. COMTB 거북선 더웰 오피스텔은 더 심합니다. 2021년 전용 19페레트를 1억 4천만, 1억 5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현재 7천만 8,7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분양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종시가 공급 과잉으로 망했다면 거북섬은 수요 부재로 망했습니다. 하드웨어는 화려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는 도시, 시설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상권. 이것이 거북섬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실패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지으면 올 것이다. 이것이 LH와 정부가 신도시 상권을 설계할 때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분당이 그랬고 일산이 그랬으니 세종시도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대의 소비자는 2000년대와 다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입니다. 2000년 당시 온라인 쇼핑 비중은 전체 소매의 2% 미만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40%를 넘어섰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구 감소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매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신도시를 지으면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국가가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지어도 기존 도시에서 인구를 빼앗아오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입니다. 2000년대에는 대부분 회사 근처에서 살고 퇴근 후 동네에서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는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반화됐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근처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서 삽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LH는 간과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4월 보고서는 명확히 지적합니다. 시행사와 건설사의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LH는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보다 비싸게 팔아 개발 이익을 챙깁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도 상가 분양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들의 이익 구조상 상가를 줄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급자 중심 오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요자인 소비자, 상인, 주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LH, 시행사, 건설사의 관점에서만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2025년 현재 세종시 중심 사건의 공실률은 24.1%입니다. 시흥 거북섬은 84%입니다. 양주 옥정, 평택 고덕 등 다른 신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금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종시와 거북섬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계획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요 없는 공급은 재앙이다. 도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교훈을 기억한다면 다음 신도시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